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할게요. 자, 목소리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우리 형법에 대해서 자 이제 석 달 동안 공부를 하겠습니다. 형법하고 형소법. 자, 우리 지금 우리 해양 경찰 시험은요. 시험 범위가 형법하고 형소법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 그 중에서 수사와 증거 파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형법은 다시 형법 총론이 있고 또 강론이 있어요. 자, 총론, 강론. 자, 그러면 이게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형법에서 한 70%, 형소법에서 30%, 그러면 총론에서 35%, 강론에서 35%, 수사 15%, 증거 15%. 이렇게 하면 100% 되죠. 자, 총 몇 문제입니까? 20문제. 자, 20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형법 총론하고 강론하고 수사와 증거, 자, 이런 순서대로 나갑니다. 순서대로 나가고, 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는요, 우리 요게 이분의 저자 이 사람이죠. 김대환 우리 선생님의 책으로 강의를 했었거든요. 자, 강의를 했는데 제가 하면서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수험생들이 보기가 좀 불편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16페이지 한번 열어봅니다. 자, 16페이지 보기 편합니까? 어때요? 자, 왼쪽 오른쪽 이게 칸을 쳐놨죠. 칸을 쳐놓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왼쪽은 뭐 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것, 자, 오른쪽은 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 자, 그러면 제 프린트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요걸 이제 책으로 이제 내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요. 자, 프린트물 보세요. 자, 1페이지 맨 밑에 있고 법률주의라는 말 있죠. 자, 그다음에 넘겨볼까요? 자, 넘겨보면 자, 제 교재는 어떻게 되냐면 자, 2페이지 봅니다. 재형법정주의 위반되는 거 있고, 자, 그다음에 4페이지 넘어가면 재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것. 뭐 저는 이렇게 칸을 지르지 않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편합니까? 뭐 아직 별 생각 없죠. 자, 생각 없는데 막상 해보니까 제 방식이 더 공부하기 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자, 우리 김대한 씨 책보다는 제 보충 프린트 있죠? 자, 이 보충 프린트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면 김대한 씨 책에 있는 거 다 있습니다. 전부 다 100% 반영돼 있다. 그리고 그보다 양이 많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게 재형법정주의인데 지금 42페이지까지 나와 있죠. 자, 근데 우리 김대한 씨 저자의 책에 재형법정주의는 37페이지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여러분들이 산 교재에 있는 내용 다 반영돼 있고 거기다가 더 추가돼 있습니다. 그러면 빠진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추가돼 있으니까 제가 보충 프린트로 공부하는 게 홀랐다. 자, 그리고 또 제 보충 프린트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면 최근에 기출되었던 자, 우리 해양경찰 또는 경찰 시험에 대해서 출제됐던 판례들을 표시를 해놨어요. 자, 원래 이걸 빨간색으로 제가 처리했는데, 자, 프린트를 하다 보니, 흑백 프린트를 하다 보니, 이게 빨간색이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것도 나중에 프린트를 새로 해서 빨간색으로 해서 우리 눈에 잘 들어오도록, 자, 그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책을 샀는데, 그럼 김대한 책은 안 볼 거냐? 그건 아니고, 김대한 씨 책은 제 강의가 찍혀 있거든요. 제 강의를 지난번에 찍었어요. 그 찍은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김대한 씨 책하고 제 보충 프린터, 뭐 지금은 보충 프린터지만 곧 교재가 나올 거거든요. 요 교재와 같이 보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10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형법. 자, 김대한 씨 책은요. 자, 형법의 기본 개념에서 형법의 의, 성격, 법적 지위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형법의 기능까지. 자, 근데 저는요, 이걸 한 줄로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출제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출제될 수 없어요. 뭔데? 그럼 형법이 뭔지 알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것을 한 줄 처리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보충 프린트로 가겠습니다. 자, 곧 책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보충 프린트 형법이란
범죄를 법률 요건으로 하는 형벌과 보완 처분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규범, 이걸 형법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자, 제가 볼 때는요, 공부할 게 뻔해. 형법이 뭐야?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거야. 그리고 형벌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보완 처분도 있어. 이게 결론이에요. 자, 앞으로 형법이 뭡니까 하면 10페이지, 11페이지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한 줄. 형법은 범죄, 형벌, 보완 처분. 끝. 끝. 자, 그런데 그럼 범죄는 뭐예요 하면, 자, 범죄는 방금 제가 나누어 드린 보충 프린트 있죠? 자, 우리 형법 조문 한번 보세요. 형법 1조부터, 자, 1조부터 372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법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마 주위에서 형법 공부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자,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부류가 있냐면, 하나는 책만 드립다 보는 애들, 책만. 그러니까 책 한 권 가지고 책만 계속 봐요. 그런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 거냐면, 책하고 제가 지금 나눠드린 법 조문을 같이 보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자, 누가 실력이 탄탄할까요? 이렇게 한다면 저는 법 조문 같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항상 제 수업에는 법 조문 참고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보다 법 조문을 더 많이 볼 수도 있어요. 법 조문만 잘 깨면 웬만한 문제 다 접근할 수 있다. 왜? 그 이유는 형법에서는 판례가 중요하거든요. 판례가 중요한데 이 판사들이 뭘 근거로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전부 법 조문입니다. 법 조문. 판사들이 다른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형법 조문을 보고 그에 따라서 판단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법 조문을 가지고 판단하는 연습을 자꾸 하면 새로운 판례가 나왔을 때 그 판례를 모르더라도 정답에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뭐가 필요한지 느낌이 오죠? 요 보충 프린트 꼭 들고 다녀야 됩니다. 형법은 수시로 본다. 자,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형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은 이걸 들고 다니는 게 귀찮고 또 책에 또 일부 법조문이 소개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등한시하거나 약간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법조문 보면 굉장히 학습을 하는데 또는 실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법은 범죄, 형벌, 보완 처분. 자, 그러면 제가 각각의 조문들을 찾아서 범죄 한번 찾아봅시다. 형법 250조. 자, 우리 조문 찾는 연습 해볼까요? 자, 250조 바로 열어주세요. 250조이랑, 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돼 있죠. 자, 250조이랑 이게 뭐죠? 보통살인죄. 그러면 250조 이항은 뭘까요? 자, 존속살인죄일까요? 존속살해죄일까? 자, 한번 보세요. 뭐라 돼 있노? 존속살인이야, 살해야? 살해지. 근데 우리가 보통 존속살인 이런 말 쓰잖아. 근데 그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야. 왜? 존속살해죄가 정확한 말이야. 근데 법적으로 안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야. 자, 보통살인죄 250조항은 보통살인죄, 그냥 살인죄. 250조항은 존속살해죄.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범죄. 그럼 그 범죄에 대해서 형벌 볼까? 자, 보통살인죄는 사형무기 5년 이상 징역. 그러면 존속살인죄는 어떻게 되지? 사형무기 7년 이상 징역. 이게 뭐죠? 형벌. 자, 그럼 형벌의 종류 한번 찾아볼까요? 자, 조문 계속 열어보겠습니다. 조문 항상 펴놔야 된대. 41조. 자, 조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자꾸 길들여 주세요. 그러니까 너덜너덜해질수록 좋습니다. 41조 1항. 자, 우리 형벌의 종류 한번 외워봅시다. 첫 번째 뭐가 있죠? 사형. 자, 두 번째 징역. 세 번째 금고. 자, 좀 잘하시네요. 아니, 공부 좀 하신 분 손 들어볼까? 공부하신 분. 형법 공부 지금 초짜 아닌 사람. 초짜만 손 들어봅시다. 처음. 한 분. 자, 옆에 계신 분들은, 자, 우리 공부 좀 했죠? 좋습니다. 사형징역 금고, 그 다음에 자격 상실,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그 다음에 벌금, 그 다음에 구류, 그 다음에 과료, 그 다음에 몰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형벌의 종류 몇 개? 9개.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쉬워요. 자, 그럼 해볼게. 보완처분 찾아보세요. 그러면 공부 좀 하신 분들도 보완처분 찾으라면 보완처분이 뭡니? 이래야 되는 거야. 보완처분 뭐죠? 그럼 찾아봐요. 보완처분은 뭔지.
자, 우리 보완처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형법에서 말하는 보완처분은 자, 일단 50 해볼까? 59조의 2 한번 찾아볼까? 59조 말고 62조의 1 봅시다. 자, 62조의 2를 보면 찾았습니까? 62조의 2를 보면 자, 보관찰이란 말이죠. 보관찰, 그 다음에 사회봉사명령. 자, 보관찰 있고 사회봉사명령 있고 그 다음에 수강명령이 있네. 자, 이게 보완처분이에요. 보완처분. 근데 이거 말고도 더 있어. 더 있는데 굳이 더 예를 들자면 형법에 있는 건 아니야. 형법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요 보완처분은 형법에 있는 거 3가지 있고 형법에 없는 거 치료감호라는 게 있어요. 치료감호. 들어봤습니까? 치료감호. 자, 그 다음에 또 치료감호 말고도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보호처분. 자, 이런 것들.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는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서 이런 말 들어봤죠? 전자발찌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렇죠? 전자장치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서는 전자발찌라고 표현합니다. 전자발찌. 자, 그 다음 또 뭐 있을까? 치료감호, 보호처분, 전자발찌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보완처분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 자, 형법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 책의 저자는 10페이지, 11페이지에 쭉 설명되어 있거든. 근데 저는 이게 불필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저는 형법은 범죄, 형벌, 보완처분 그리고 구체적 내용은 법조문에 다 나와 있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형법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하나만 꼽으라면 죄형법정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죄형법정주의가 자, 우리 책을 한번 볼까요? 우리 책에서는 12페이지에 뭐 고전학파, 근대학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고전학파, 근대학파는 요거는 저는 저 중간쯤에 설명할 겁니다. 지금 당장 형법학파, 고전학파, 근대학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 이건 넘어가고 죄형법정주의로 간다. 자, 죄형법정주의에서 자, 이 책에서는 자,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이제 헌법이나 형법에 있는 규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저는 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 자, 보충 프린트. 자, 우리 항상 책하고 보충 프린트 같이 열어 놓으세요. 책, 보충 프린트, 그 다음에 법조문. 자, 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죄형법정주의가 뭐예요? 하면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이게 죄형법정주의입니다.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죄형법정주의. 자, 그러면 제가 형법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죄형법정주의라 그랬으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자, 이 죄형법정주의를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제 쉬운 말로 해보자. 쉬운 말로. 자, 죄형법정주의 할 때 죄. 자, 이 죄는 범죄를 말한다. 자, 범죄 어디 갔니? 여기 있네. 범죄. 자, 그 다음에 죄형법정주의 할 때 형은 형벌을 말한다. 아이고, 자, 이게 형벌입니다. 자, 죄형법정주의 할 때 여기 형벌. 잠깐만요. 자, 이게 형벌이고 범죄와 형벌. 자,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요. 자,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한다. 이게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범죄가 형벌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방금 형법 조문 찾아봤고 형벌의 종류 봤고 그리고 이게 법률로 정한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뭘까? 요 법률이지, 법률. 자, 그러면 자, 공부 좀 한 사람한테 물어볼게.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법률만 말한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그러면 정확한 말 아니에요. 자, 우리 법률은 물론이고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으면 명령으로도 가능하다. 요 개념을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뭘 말하죠? 하면 성문법을 말해. 성문법을 말하지 불문법은 해당 사항이 없다. 자, 불문법. 자, 우리 불문법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불문법이란 말은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거든. 요거를 다른 말로 해볼게. 불문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관습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관습적인 어떤 관행 가지고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야. 관습법으로 사람을 처벌하면 안 돼. 그럼 요거를요 우리가 죄형법정주의 제1원칙을 뭐라냐면 이렇게 말해요. 법률주의. 이게 무슨 뜻이야? 법률주의란 말은 관습법으로 사람은 처벌하면 안 돼. 법률주의.
근데 법률주의를 할 때 법률은 법률만 말한다 이러면 틀린 말이야. 근데 원칙적으로 법률이다 이런 맞는 말이야.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책에서 한번 찾아볼까? 책에서 찾아보면 15페이지. 자, 책하고 보충 프린트를 일단 당분간은 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15페이지 1번에 법률주의 이렇게 돼 있죠? 법률주의 봤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률주의에 대한 판례가 16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자, 보세요. 16페이지부터 자, 어마무시하게 많죠. 한 2페이지 가까이 되죠? 되는데, 자, 근데 제 보충 프린트 봅니다. 자, 보충 프린트를 보면, 자, 요건요, 1페이지 끝에서부터 법률주의에 관한 판례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자, 지금 5페이지 넘겨서 6페이지까지 있어요. 법률주의가. 자, 딱 일단 법률주의 테마만 봐도 제가 더 많은 자료를 지금 수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훨씬 더 판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종이 쪼가리 이거 믿을만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책에 있는 거 다 들어있다. 그리고 더 있다 또. 책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재형법정주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봅시다. 자, 보충 프린트. 자, 우리 보충 프린트로 위주로 본다. 자,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이게 법률주의야. 그리고 재형법정주의야. 이 재형법정주의는 자, 헌법 어디에 근거가 있냐면 자, 요 숫자 한번 봅시다. 헌법 12조이랑 그 다음에 13조이랑 그리고 형법 1조이랑. 자, 형법 1조이랑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헌법은 일단 놔두고 형법 1조이랑. 자, 항상 옆에 펴놓습니다. 자, 이게 책상이 좀 작죠? 어떻습니까? 책상이 작아서 뭘 자꾸 이렇게 하기 불편한데 여러분들 앉으실 때 이렇게 하나 책상에 앉지 말고 우리 학생처럼 책상을 2개를 쓰면 옆에 좀 펼쳐놔도 좀 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앞으로는 이렇게 2개를 이렇게 붙여서 쓰면 됩니다. 앞으로. 자, 1조랑 봅시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이게 뭐라고요? 재형법정주의를 나타낸다고. 1조이랑. 자, 아마 제가 많은 우리 그 형법을 강의하시는 우리 경찰쌤들 강의 제가 다 들어봤지만 누구도 1조 1항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재형법정주의가 뭔지 알아? 이러면서 막 칠판에다가 막 장황하게 설명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그렇게 공부 안 했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지 못하다 인생을 하거든요. 재형법정주의가 뭔데? 법 보자. 법에 뭐라 나와 있는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이게 뭐라고? 재형법정주의라고. 그러면 범죄, 처벌, 형벌, 법률 다 나오잖아. 다 나온 거 보입니까? 범죄, 형벌, 그 다음에 법률, 범죄, 형벌, 법률. 이게 뭐라고? 재형법정주의.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있는 판례들은 출제되었던 판례의 지문들을 제가 다 따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어떻게 나올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제 프린트물 보면 돼요. 출신금만 봅시다. 첫 번째 판례. 자, 해경승지 문제. 2년 전 해경승지 문제도 났다.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한다. 그러면 이 재형법정주의는 왜 필요하나? 자, 이것도 시험 문제죠. 한번 보세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서. 재형법정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서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형법정주의 제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판례 원문을 자꾸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봅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자, 헌법에도 근거 있나? 있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헌법 조문을 다 공부할 수는 없고 그냥 판례 속에 녹여 있는 것만 보면 돼요. 자, 헌법 12조이랑 그 13조이랑. 자, 이거 재형법정주의를 말해. 자, 그 다음에 다만 범죄와 형벌에 관한 것을 반드시 법률로만 정해야 되나? 그거는 아니야. 법률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자, 출시가 보세요. 형벌에 관해서도 위미법이 허용된다. 자, 이 말이 이렇다. 자, 위미법. 자,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 뭔데 이거? 요거지. 위임을 해가지고 법률에서 떠넘길 수 있는 거야. 법률이 명령에 위임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래? 요 개념을 뭐라 하냐면 얘를 위임입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위임입법. 위임입법이 가능하다. 가능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줄진 거. 요거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위임입법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된다. 그리고 범죄 구속 요건은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돼. 그리고 형벌의 종류. 자, 우리 형벌의 종류 이쪽으로 옵니다. 형벌의 종류. 오케이. 그렇죠? 형벌의 종류. 그 다음에 상한과 폭. 자, 아까 사형과 폭 이렇게 돼 있는데 살인죄의 형벌의 폭이 어떻게 됐지? 사형 무기 5년 이상.
그게 폭아이가 폭. 그 폭을 명백히 규정해서 위임할 수 있다 없다? 위임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 법률주의. 법률주의. 되겠습니까? 자, 문장이 좀 어렵긴 하죠. 어렵긴 한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정확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문장들이 시험 문제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법률주의를 다른 말로 해볼까? 자, 그러면 이 법률은 뭘 말했노? 성문법이지. 봐라, 그러면 성문 법률주의.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성문 법률주의. 관습법 안 된다. 자, 뭐라 돼 있니?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관습헌법 금지의 원칙. 그러면 관습법으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돼. 근데 간섭법으로 사람을 처벌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잠깐, 재형법종주의는 그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요? 첫 번째 판례. 빨리 눈치껏. 재형법종주의 왜 필요한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잖아. 그렇다면 만약에 관습법으로 사람을 처벌하면 안 되는데 관습법으로 유리하게 하는 건 될까? 그건 되겠지. 이런 것도 시험 문제예요. 그 밑에 일반 지문 1번에서 셋째 줄 안 봐라. 다만 행위자에게 유리한 간섭법은 허용됩니다. 허용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자, 위임명령이 있는데 위임명령 어느 건지 보입니까? 요게 위임명령 아이가. 자, 그럼 위임을 할 때는 국회가 법으로 안 만들고 요걸 위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 돼 있죠? 밑에서 둘째 줄 구체적, 개별적, 개별적 구체적 위임을 해야 돼. 자, 지금 요 말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도 개별적, 구체적, 구체적, 개별적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자, 이걸 제가 쉬운 말로 바꿔볼게. 개별적, 구체적이란 말은 이런 거야. 범위를 정해줘야 돼. 범위를 정해줘야 돼. 자, 우리 이런 말을 쓰지 않나요? 우리 보통 학교 시험,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자, 쌤한테 물어봤어요. 시험 범위 어딥니까? 물으니까 쌤이 그냥 배운 데 다. 이러면 화나죠. 배운 데 다 이러면 안 돼. 범위를 정해줘야지. 범위를 몇 쪽부터 몇 쪽까지 범위를 정해줘야 되잖아. 마찬가지 위임을 할 때도 범위를 정해줘야 돼. 자,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개별적, 구체적, 구체적, 개별적. 그러면 개별적,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자, 뭐는 안 되겠니? 일반적, 포괄적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자, 그러면 자, 이게 또 시험 문제야. 포괄적으로 위임했다. 그럼 틀린 말이 되는 거야. 개별적, 구체적으로 해야 돼. 자, 개별적, 구체적. 쉬운 말로 뭐라고? 범위를 정해줘야 돼. 범위를 정해줘야 돼. 이런 뜻이다. 자, 그 내용이 자, 보세요. 1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이야. 그런 말 있나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 위임. 범위다. 자, 넘어간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줘야 우리가 시험 범위도 범위를 정해줘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예측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봤던 건데요. 보세요. 이거 최근에 해경 승진 문제입니다. 자, 처벌복귀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정해줘야 된다고. 아주 긴급한 사정도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죠. 그리고 형벌의 종류하고 상한가 폭을 명백히 해줘야 되죠.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떤 문장들이 시험에 나오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재형법정주의 위반인데, 자, 이제 판례들이 미친 듯이 나오죠. 자,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제가 다 수업 시간 다 일일이 볼 수는 없습니다. 볼 수 없고, 다만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할 거예요. 할 건데 여러분들은 다 공부해야 돼요. 자, 왜냐하면 아까도 자, 우리 형사법에서 20문제, 해양경찰은 20문제, 경찰에서는 40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근데 거기에서 재형법정주의가 1번 문제입니다. 1번. 자, 지금 그럼 보충 프린트 봐봐. 전부 42페이지까지 아이가 이 42페이지 중에서 한 문제 나오는 거야. 근데 가끔씩 안 나오기도 해요. 왜 안 나올까요? 다른 건 낼 것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해 봐야 돼. 야, 오늘 하루 종일 재형법정지에 대한 판례를 위주로 공부할 건데 짜증난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공부해서 지금 한 문제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여기 있는 판례들은 중요한 판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형법정주의라고 해서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만 여기 있는 판례들은 얼마든지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꼼꼼하게 봐야 돼. 그런데 제가 또 이제 다른 이제 우리 쌤들 강의를 들어보면 재형법정주의를 건너뜁니다. 왜 건너뛸까요? 우리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본인의 인내심이 이걸 견디지 못해요. 판례를 막 하다 보면 막 토할 것 같아.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건 내 길이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견딥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형법 강의하는 강사님들도 자, 약간 야가진 거야. 야가져서 이거 처음부터 공부시키면 애들 도망간다.
애들 도망가면 내 수입이 준다. 그래서 건너뜁니다. 아, 이거 나중에 합시다 하면서 건너뛰고 봐라, 이거 한 40페이지 이거 건너뛰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범죄의 주체 뭐 이런 거 하든지, 아니면 더 약은 셈들은 어떻게 하냐면 형법 강론부터 하자. 아까 방금 봤던 250조 있죠? 살인죄. 살인죄 모르는 사람 있겠나? 없겠지. 살인죄가 뭔지 이해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 야, 형법 쉽네. 칼로 사람 쑤시는 거 살인죄. 와, 쉬워. 야, 형법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애들 일단 모아둬요. 자, 근데 저는 좋은 방법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길들여지는 친구는 합격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면승부 들어갑니다. 자, 먼저 재형법정주의. 자, 재형법정주의에서 판례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판례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 여러분 읽어봐라. 자, 복표 발행 현상 기타 사행위 단속법. 이게 뭔 소리지? 어렵죠. 자, 복표가 뭔데? 복표, 복권, 로또, 복권 이런 거 있잖아. 복표 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 여기서 자, 벌칙 규정이면서 형벌만을 규정하고 있고 범죄 구성 요건을 완전히 시행령에 백지위. 자, 우리 백지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찾아볼까? 여기 있네. 일반적 포괄적. 이게 뭐라고? 백지라고. 그 백지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반적 포괄적. 이걸 뭐라 그래? 백지. 자, 우리가 백지수표 이런 말 들어봤죠? 요건이 없어. 요건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 백지로 위임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돼. 포괄 위임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시다가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 이야기입니다. 뭐 모르는 거 두성이야. 고민하지 말고 이 중에서 키워드가 뭔지를 보면 돼. 백지로 위임했다. 아, 이거는 안 되겠지. 그리고 그럼 앞에 있는 뭐 복표 발행 이런 단어 안 중요합니다. 이런 거 몰라도 돼. 안 중요해, 이거는. 이것 때문에 와, 형법 어렵다 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 봅시다. 이 경찰시험에 나온 적 있죠. 국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 명령된다.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해양경찰학 지난주에 공부했던 지난주가 아니지. 이번 주 월요일 공부한 사람은 요 단어 들어봤죠? 법규 명령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잖아. 기억나요? 법규 명령. 법규 명령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기억나요?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 위임 명령은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야 돼. 그렇죠? 위임을 받아야 돼. 그럼 위임을 받는단 말은 상위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대. 위임 근거 같은 말이야. 근데 위임의 근거 없으면 무효가 돼요. 하지만 법 개정으로 나중에라도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 명령이 돼. 그러니까 법규 명령은 일반적으로 상위법의 위임 또는 근거가 있어야 돼. 없으면 무효야. 자, 요 문장을 잘 이해해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법을 설명할 때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랬던 거 기억나요? 자, 우리 월요일날 공부했잖아. 자,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요게 뭐라고? 요게 두 번째가 법률, 세 번째가 뭐지? 명령. 그러면 이 명령은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있어야 된다고.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명령, 요걸 법규 명령 중에서 위임 명령이란 말 쓰죠. 기억나요? 자, 요 단어를 한번 곱씹어 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 판례. 자, 노동조합법 구성요건. 자, 우리 구성요건이라는 말이 났는데 그럼 구성요건이 뭐지? 자, 우리 구성요건은 나중에 공부할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형법 250조 1항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 기억납니까? 그게 구성요건이에요. 형법에 기술되어 있는 거 구성요건. 형법에 적혀 있는 거 구성요건. 자, 그러면 무엇이 범죄인지 형법에 적혀 있으면 구성요건이야. 그러면 이 구성요건은 어디에 있어야 되노? 법률의 규정, 무엇이 범죄인지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나? 구성요건이 없어. 단체 협약에 위반한 자 이렇게만 돼 있지. 그러면 구성요건이 어디에 있노? 단체 협약에 있는 거야. 갑자기 또 헷갈리죠. 그럼 단체 협약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말이다. 단체 협약은 또 뭐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자, 근데 단체 협약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노동조합하고 사장하고 협약을 해. 이걸 단체 협약이라고 그래. 노조하고 우리 노조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무슨 민노총 이런 거 있잖아. 노조하고 사장하고 협약을 하면 이걸 단체 협약이라고 그래. 그러면 단체 협약에 위반하면 처벌할 거야. 그럼 단체 협약이 어떤 내용인지 알 길이 있나 없나? 모르지.
모르지. 이게 뭐죠? 요게 바로 포괄위임이고 백지위임인 거야. 요거 안 되는 거야. 요거 재형법정주의의 기본적 요청 법률주의 위반이야. 법률주의 위반. 그리고 어떤 행위로 처벌될지 알 수 없죠. 명확성원칙에도 위반돼요. 자, 그러면 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판례를 다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자, 지나치게 강범위하고 불명확한 사유다. 범죄, 도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아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로 처벌할 거야. 보세요. 그럼 요거는요, 재형법정주의 위반이에요.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어요. 재형법정주의 위반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법률 말고 명령으로 사람을 처벌하려면 그 위임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아야 돼. 개별적 구체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돼. 그렇죠? 1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가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듯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자, 오른쪽에 3페이지 첫째 줄. 자, 3페이지 첫째 줄 보니까 법률주의 위반 이 말 대신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봐라.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우리 오른쪽 3페이지 두 번째 판례 보자. 총의 부품에 불과하다. 총의 부품. 총의 부품은 총 맞습니까? 아, 총의 부품을 가지고, 아니, 놀이새를 보면서, 야, 총 멋있다. 이랍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총의 부품을 총이라고 하진 않거든. 자, 다시. 자, 3페이지 셋째 줄. 총의 부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걸 총이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지. 근데 셋째 줄. 총의 부품까지 총포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거. 아, 이거는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고 있잖아. 총의 부품은 총이 아니야. 놀이새, 방아새, 이것만 가지고는 총이 아니야. 이거 총이라고 해서 처벌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법 잘못 만들었죠? 그렇게 보입니까? 자, 따라서 제2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판례 봅시다.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 돼 있는데 그 뭐 필요한 사항이 뭐야? 모르겠어요. 안 나와 있어요.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죠. 요거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그 밑에 줄친 거 봐라.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말이 좀 어렵죠?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그리고 또 명확성원칙에도 위반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지금 어디를 보냐면 자, 밑에서 세 번째 판례 봅시다. 의료법. 자, 의료법에서 자, 의료 광고 중에 허용되는 게 있고 금지되는 게 있거든. 근데 이게 어떤 것이 허용되고 금지되는 것인지가 전혀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의사야. 의료 광고, 병원 광고를 하고 싶어. 그럼 어느 정도가 허용되고 어느 것이 처벌되는지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어. 내가 그 명색이 의사인데 내가 그래도 학창시절 공부 잘했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이렇게 법 만들면 안 돼요. 어렵지 않죠? 이거는 맨 밑에 뭐라냐?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처벌하려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든지 아니면 범위를 정해가지고 명령에 위임하든지 이렇게 해야만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뜻이다. 전혀 어렵지 않대.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농업협동조합 임원선거에 있어서 정관 밑에서 둘째 줄. 자, 이제 정관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정관이 뭐죠? 단체의 규칙. 단체의 규칙을 정관이라고 해요. 설마 정관 신도시 이런 거 아닙니다. 정관은 단체의 규칙. 그러면 단체의 규칙이는 정하는 행위 외에는 선거운동하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그럼 단체 규칙은 이게 뭔지 일반인들이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 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뜻입니다.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판례들 쭉 보시고 자, 어딜 보냐면 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판례 봅시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출신감 볼까요? 자, 법률의 시행령. 자, 시행령이라는 말이 나왔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명령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봤어요. 그렇죠? 기억나죠? 대통령령, 총리령, 자, 부령이 있는데 대통령령을 뭐라 부른다 그랬죠? 시행령. 시행령이라 부른대. 그리고 총리령과 부령을 시행규칙. 자, 근데 총리령은 거의 없다. 거의 없으니까 대통령령, 시행령, 부령, 시행규칙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보자.
자,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 법률이 명령에 위임을 했는데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무효가 됩니다.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자, 졸칙을 잘 보세요.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그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면 요거는 처벌 대상을 확장시킨 거죠. 이건 무효가 돼요. 자, 요 문장을, 자, 우리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좀 낯섭니다만은 요게 조금 익숙해지도록 자꾸 보다 보면 이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재형법정주 위반이 아닌 경우에요. 자, 제가 쭉, 자, 여러분들 아마 규칙성이 보일 거야. 연도순이야, 연도순. 보입니까? 최신 판례만 보고 싶다면 뒷부분만 보면 돼. 그리고 앞에는 옛날 판례야, 아주 옛날 판례. 가면 갈수록 최신 판례야. 그리고 최신 판례가 출제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자, 그 다음에 과거 판례 중에서도 중요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5페이지 두 번째 판례. 자, 요거는 범위를 정해준 건지, 우리가 보통 시험 범위 정해주듯이 정해준 건지 포괄위임인지를 구별해 보세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각물질. 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아, 이러면 좀 문제 있죠. 문제 있는데 뭐라고 되는지 봐라. 흥분, 환각,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봐. 위임했다 이 말이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임을 한 거야. 그럼 이 말 이해됩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리 나중에 해사법규 공부할 때도 많이 볼 거야.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무슨 말이야? 위임했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위임을 했는데 요게요, 그 범위를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지 예상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봐. 흥분, 환각, 마취작용 일으키는 거. 뭐 예를 들어 볼까? 뭐 하겠니? 뭐야? 히로뽕, 또 부탄가스, 본드. 우리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까? 어릴 때 섭취해봤잖아. 아, 섭취는 안 해봤겠죠. 어릴 때 해보진 않았지만 하는 애들 봤잖아. 뭔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 물론 신종 마약도 있겠지. 뭐 LSD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예상할 수 있으니까 이건 재형법정 위반 아니야. 보세요. 여러분들 상식하고 어느 정도 일치한단 말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나머지도 쭉쭉쭉 보세요. 근데 이 판례를 보다 보면 이게 짧게 요약을 해놓다 보니 조금 애매하게 느낌이 오는 거 있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판례 보자. 5페이지 세 번째. 자, 식품위생법 과대 광고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요거 뭐가 과대 광고인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요게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재형법정주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괄위임이 아니라 보고 있단 말이지. 과대 광고, 자,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과대 광고, 이거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쭉쭉쭉 넘어가고,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를 보냐면, 자, 밑에서 네 번째 판례. 자, 밑에서 네 번째 판례 보니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 자, 공기업의 임직원이야. 자, 그러면 공기업 다니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일단 공무원은 아니야. 공무원 아닌데 우리가 보통 준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 이런 말 쓰잖아. 공기업 다니면 공무원은 아닌데 뭐 대우가 좋다 뭐 이런 말 쓰죠. 자, 근데 공기업의 임직원인데 공무원이 아니야. 공무원이 아닌데 이 사람은 공적인 일을 하잖아. 공적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돈 받으면 요거 처벌할까 말까? 처벌할 필요 있습니까? 있지.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형법 129조. 자, 이게 수뢰죄. 자, 조문 찾아보자. 129조. 자, 여러분들 아마 어떤 우리 뭐 인터넷 강의를 들어도 저처럼 이렇게 수업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 법 좀 봅시다. 이렇게 안 해. 왜? 일단 시간이 흐르거든. 두 번째, 진도의 압박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싫어해요. 자, 지금 당장 공부 좀 하신 분은 귀찮음이 좀 밀려오죠. 아, 뭘 자꾸 찾으라 그래. 그냥 넘어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뢰죄 129조 한번 보자. 자, 일단 수뢰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틀린 말이 돼. 아, 눈으로 보세요. 공무원만 돼 있나? 안 그렇잖아. 근데 법조문을 안 찾아보는 우리 수험생. 저는 그런 법조문을 안 찾아보는 수험생을 새끼라고 부릅니다. 법조문을 안 찾아보는 새끼들은 공무원만 수뢰죄의 주체인 줄 알고 있다고. 그렇지 않다니까. 공무원도 있고 또 중재하는 사람이 있거든. 자, 우리 중재에 관한 법에 따라서 중재인이 또 따로 있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수뢰죄의 주체야. 뇌물죄의 주체라고.
그래서 직무에 관하여. 그러면 직무에 관하여 이 말은 직무하고 관련이 없으면 뇌물죄가 안 돼. 그 무슨 말이야?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돈 받았어. 뇌물죄는 안 돼. 자, 공무원이 무슨 동창회 갔거든. 동창회 갔는데 친구들이 막 돈을 받았어. 요거는요, 뇌물죄는 안 돼. 다만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겠죠.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도록 뇌물죄는 아니야. 뭐 그런 말이지. 자,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면 처벌해. 무슨 말이지? 요구했는데 아직 안 받았어. 요구만 하고 안 받았어. 뇌물죄 되나? 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 요구만 하면 수뢰죄의 미수범이야, 기수야? 자, 눈으로 봐주세요. 요구만 해도 처벌하니까 기수잖아. 그렇지? 받아도 범죄, 요구만 해도 범죄, 약속만 해도 범죄야. 느낌 뭡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형법에서 그냥 수뢰죄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은 뇌물을 돈을 처먹어야 범죄구나. 천만의 말씀. 느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조문을 꼼꼼하게 뜯어보잖아. 이 판례 다 있어요. 이게 요구만 해도 범죄다. 판례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판례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 왜? 조문만 정확하게 공부하면 되거든. 자, 제가 뭘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판사들은 조문을 보고 야, 네가 뇌물을 요구했네. 너 129조 1항 위반이야. 기수범이야. 너 징역 5년이야. 이렇게 끝나는 거야. 느낌 뭡니까?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 열받잖아. 아니, 난 요구했지 안 받았는데요. 안 받았으니까 좀 봐주세요. 뭘 봐줘? 요구하면 바로 쳐버린대. 약속했니? 약속했으면 바로 쳐버려. 이렇게 됩니다. 자, 조문을 바라는 게 그런 뜻이다. 자, 그러면 다시. 자, 5페이지로 와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 임직원이야. 공무원 아닌 사람이야. 근데 수뢰죄 적용해서 공무원으로 봐준다고 규정이 있어. 그러면 요거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나? 처벌할 수 있어. 재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넘겨보기 전에 이것도 한번 보자. 염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판례. 자, 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판례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시간 면제 한도. 아니, 근로시간을 면제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타임 오프 제도라는 게 있어요. 혹시 이거 들어봤어요? 처음 듣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형법을 공부하는데 각종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용어들이 막 등장하면서 공부에 대한 장벽을 조금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타임 오프 제도는 뭐냐면 이런 거야. 자, 노조 전임자 들어봤어요? 또 안 들어봤죠? 노조위원장 들어봤습니까? 그건 들어봤잖아. 노조 전임자가 노조위원장이야. 자, 노조위원장은 일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이야. 그러면 노조위원장인데 자동차 조립할까요? 안 한다니까. 안 한다니까. 그러면 자동차 조립을 안 해도 월급 나옵니까? 나와야지. 그러면 내가 노조위원장이면 내가 일 안 해도 일한 걸로 쳐주는 거야. 그렇게. 근로시간을 면제시켜 주는 거야. 빼주는 거야. 우리 군대용어로 열애로 빼준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거예요. 그거를 근로시간 면제 한도. 그러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제도, 타임오프 제도, 노조 존임자에 대해서 뭐 한다고? 근로시간 면제하는 제도,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제도를 타임오프 또는 우리 책에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한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몇 시간 면제해 줄까? 요거를 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는 재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럼 노조위원장은 근로시간이 일정 시간 면제가 되죠. 일 안 해도 일한 걸로 쳐준단 말이야. 그럼 그렇다고 해서 노조위원장이 출근 안 하고 뭐 놀러 다니면 되나? 그건 아니야. 출근 반드시 해야지. 안 그래요? 출퇴근은 일정해야 되겠죠? 이런 규칙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위반하면 처벌해야죠. 그래서 이거 재형법정지 위반되지 않는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니까 최근 판례 위주로 돼 있는데요. 우리가 해경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가 따로 있어요. 해경스러운 판례. 주로 뭘까요? 선박, 어선 이런 거죠. 보입니까? 또 바다, 해양 이런 판례는요 무조건 응답해야 돼요. 특이하게 해양경찰 형법에서는 해경스러운 판례가 많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6페이지 네 번째 판례 어선법 시행규칙.
자, 이거 나중에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야, 이거 반갑죠? 어선법 시행규칙, 어선 검사정서,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기재할 사항의 총톤수,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죠. 총톤수를 포함시키는 것. 이거 법에 위임을 받은 거야. 위임을 받았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게 아니야. 위임이 제대로 돼 있단 말이죠. 저번에 작년, 재작년 해경 간부, 해경 시험, 또 작년 해경 승진. 자, 그러면 요거는 표시해야 될까요? 표시하지 말아야 될까? 표시해야지. 무조건 기억해, 무조건. 어선법 시행규칙, 어선검사서의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기재할 사항에 총톤수까지 포함시켰어. 총톤수도 자, 기재해야 돼. 안 하면 처벌돼. 총톤수 포함시킨 거, 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게 아니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해경하고 관련되는 판례들을 잘 체크해놓고 기억하실 것.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판례 볼까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물 관련 사업자,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게임에서 1등하면 뭐 경품 줄게 이러면 안 돼요. 뭐 자동차 줄게, 뭐 아니면 무슨 뭐 금반지 줄게 이런 거 하면 안 돼. 원칙은 안 된다. 안 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 지급 기준, 제공 방법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거. 요거는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건 가능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법률주의입니다. 그러면 제 책을 봤으면,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그럼 내 김재한 책 샀는데 어쩌지?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이것도 책에 따라서 제가 수업을 다 해놨거든요. 요 나중에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 16페이지 한번 봐봐. 자, 그러면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자,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그다음에 18페이지 위에까지. 자, 이렇게 보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보는 게 편합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까? 저는요, 지금 이 책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원래 제 원고가 있었는데 그걸 좀 더 따듬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이게 더 보기 편하지 않을까? 뭐 제가 특히 특정 책을 까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어느 것이 효율적일까 제가 고민이 된단 말이죠. 고민이 되고, 그리고 이 책에 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빠진 부분까지 첨가해서 넣었거든요. 넣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 보세요. 18페이지 우리 교재 18페이지 보면 소급표 금지 원칙 돼 있지? 18페이지 교재를 보면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 제 책은 어떻게 되는지 봐. 제 책은 자, 보충 프린트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보면 소급표 금지 원칙에서 소급표 금지 원칙 자체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적용 범위라 해서 논란이 되는 영역 요거를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 가면 기타 판례에서 소급표 금지 원칙에 대한 많은 판례들을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10페이지, 11페이지, 그 다음에 12페이지까지. 근데 이 책의 저자는 18페이지 뭐 소급표 금지에서 박스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19페이지 보면 잘라놨죠. 잘라놓고 소급표 금지 원칙 위반되지 않는 거, 위반되는 거에서 21페이지까지 나와 있어요. 딱 보니까 누가 봐도 제 프린트가 훨씬 더 양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뭐 자꾸 하니까 자꾸 헷갈리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게 여러분들 선택이긴 한데 제 프린트가 훨씬 여러분이 공부하기가 편하도록 제가 만들었으니까 이걸 믿어주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